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투자 도우미 증권 트레이너 문재원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강 주가는 파동이다 제 2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뤘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파동의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파동은 종류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상승 파동, 두 번째가 하락 파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횡보 파동, 이렇게 세 가지 파동이 있는데요. 각 파동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파동은 이제 보유자라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일단 매도 심리를 가장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매도 심리를 참지 못하고 파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매도 시점을 늦춰보자 하고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좀 적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매수 대기자들이 있어요. 매수 대기자들은 이제 올라가니까 섣불리 사지 못하다가 떨어질 때 이런 저점 부근에서 이제 기다리겠죠. 기다렸는데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올라가면 올라가네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때 다시 떨어졌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추세선을 그어보고 이런 추세 하단부에서 매수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승 파동일 때는 이런 하단부에서 기다리면은 매수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승 파동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하락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자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계속 이제 주식 떨어지다 보니까 뭐 30% 수익이 났는데 뭐 계속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20% 뭐 10%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손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많이 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매수 대기자들은 이제 주가 하락을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양봉에서 추격 매수하는 걸 좋아하지 음봉에서 이제 매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매수세가 붙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상황이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횡보파동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저점이었으니까 매수하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전 고점이니까 매도하자. 이런 심리가 강해지는 거고요. 여기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전 고점에 오면은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고점에 몰린 개인 투자자도 이제 고점에서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자 하는 대기 매수자들이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겼을 때 다시 한번 이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상승과 하락 두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50% 게임이다. 그래서 그 게임 확률이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게임이다 하고 시장에서 투자에 참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락, 횡보, 상승 이 세 가지 움직임이죠. 그래서 지분으로 따지면 33%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에서 매수를 하면 당연히 손실을 보고요. 횡보해서 매수해도 그리고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본전 아니면 잘못 매수를 했다가는 이제 그러니까 하락 중에서도 고점이 있죠. 그런 곳에서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상승을 해야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66대 33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수익을 볼 확률은 33%입니다. 굉장히 확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주식시장은 리스크가 정말 많은 시장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동의 특성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란 녀석이 무질서하고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파동이라는 녀석이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5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5마디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락파동도 1파, 2파, 3파, 4파, 5파. 횡보도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5마디로 이루어져 있고요. 파동도 한파동, 두파동, 세파동. 하락도 한파동, 두파동, 세파동. 이렇게 세 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세 파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뭐 불규칙적으로 한 파동이 더 나오거나, 여기도 하락도 한 파동이 더 나와서 한 번 더 빠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인 경우에 이렇게 5마디로 되어 있고 3파동의 주기를 갖는다라고 알고 계시고, 이 원리를 실전에서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차트에서 한번 예시를 찾아볼게요. 보시면은 상승파동 1파, 2파, 3파까지 갔고요. 하락도 1파, 2파, 3파 이후에 반등을 줬죠. 큰 그림에서 봐도 한파, 두파, 세파. 세파 때 정고점 돌파 못해주니까 더 이상 상승 못하고 하락으로 접어들었고요. 이 하락도 1파, 2파, 3파. 다시 상승도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마디가 3마디로 이루어졌다. 실전 차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1파, 2파, 3파. 하락도 1파, 2파, 3파. 상승도 1파, 2파, 3파.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세 마디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뭐 고령 메디앙스 한번 볼까요? 여기도 상승도 1파, 2파, 3파. 하락도 1파, 2파, 3파 이후에 반등을 주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작은 파동, 여기도 볼까요? 이 하나의 짧은 파동에서도 사실상 보시면 1파, 2파, 3파. 그죠? 여기도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이 작은 마디 파동에서도 3파의 규칙이 어느 정도 지켜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동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만들면서 움직이는데,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면 나름 이렇게 터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동은 추세선으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지켜줄 때 이런 라인들이 매수 시점이 되는 거고요. 이 추세선의 상단부가 이제 매도 시점이 되는 거고요.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을 때 이 하단부에서 매수가 돼서 하락할 때는 이제 짧게 하락이기 때문에 상승이 짧겠죠. 그래서 추세선 상단부에 매도하고 다시 추세선 하단부에 기다렸다가 매수해서 짧게 매도를 하고, 마지막 3파가 나왔을 때는 이제 돌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를 해서 좀 더 길게 들고 가보는 전략. 그래서 파동은 기본적으로 추세선에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자리 또는 매도 자리로 활용이 가능하다. 행보 파동도 전 저점 지켜주고 고점에서 이제 매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선으로 회귀를 하게 되겠죠. 자, 추세선에 관련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동일한 차트고요. 그 다음에 그런 동일한 차트 속에서 파동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계속 그 뒤에도 동일한 차트로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상승파동, 이렇게 상승파동이 진행되는데, 그 하단부를 이렇게 이어보면
터널이 발생됩니다. 터널이 발생되죠. 그래서 터널의 하단부에서 매수가 돼서 터널의 상단부에서 매도를 때리고,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하락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파동도 이렇게 그거 보면은 터널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그 추세의 하단부에 매수해서 상단부에 매도를 하고, 하단부에 매수를 해서 상단부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에서는 짧게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이 하락 파동 진행되는데, 이 하락 파동의 하단선이 깨졌어요. 이럴 경우에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이거는 이제 하락 매도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뭐 새로운 추세선을 이렇게도 그어보고, 새로운 추세선을 한번 더 그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아마 이때는 뭐 어떤 대단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강한 매도세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상승 파동 때는 이런 추세 형태가, 추세선 하단부가 지지가 되고 상단부에 매도세가 나와서 매도가 되고, 하단부가 지지가 되고 매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추세 하단부가 지지되고, 그 다음에 하락 파동에서도 추세 하단부에서 지지가 되고 이제 상단부에 올라오면 이제 하락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동이 추세선에 회귀한다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시를 보시면 이제 UID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단부가 지지가 되고 상단부에서 매도가 되고, 물론 이렇게 실전에서 보면 딱 이렇게 여기까지 안 닿고 중간에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분할 매도 전략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실전에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 하단부에 딱 이렇게 지지가 안 되고 살짝 깼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뭐 100%가 없고 딱 맞는 건 없어요. 딱 맞고 100%가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성공률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100%가 없고 이렇게 트릭이 있고 불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자, 이 하락 추세를 볼게요.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단 추세선에서 매수가 된다면 상단에서 때려야 되고요. 매수가 된다면 때려야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터널이 만들어지고 터널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령 메디앙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터널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살짝 깨졌다가 다시 터널을 복귀했는데, 복귀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죠. 그래서 상단부에서 매도세가 나와서 하락을 했고요. 다시 추세선 하단부에서 지지가 됐고요. 다시 올라가서 상단부에서 매도가 됐고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하락 파동도 하단부에서 지지가 됐고 상단부는 닿진 않았지만 상단부 근처에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터널을 횡보를 하며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동의 특성, 또 다른 특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동은 이제 그 저항이 돌파가 되면, 즉 깨지면 그런 저항의 역할이 지지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지가 돼서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되는 거고요.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저점이 지지가 안 되고 깨져버리면 이 지지의 역할이 저항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됐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원리를 살펴보면 이 저항은, 이 고점은 누가 물려 있냐면 개인 투자자 분들이 물려 있는데, 보통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매수세를 강하게 투입시켰다는 얘기고, 여기 물린 개인들의 물량을 돈을 써서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받아줬다면 세력이 받아준 거겠고, 그렇다면 세력이 여기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즉 세력의 돈이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돌파가 되면은 하락했을 시 이 가격대가 세력의 매수 단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깨져버리면 자기들이 손실을 본 거기 때문에 자기네 물량들을 다 팔기 전까지는 이런 지점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반대입니다. 하락은 이제 이런 지지 라인들은 세력들이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지지들이 깨져버리면 세력들이 더 이상 지켜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깨트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승도 횡보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랜 횡보 파동이 상단부가 돌파가 되면은 이런 저항은 지지가 되고 나중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지가 됐던 곳이 깨져버리면 이렇게 나중에는 저항으로 바뀌어서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샀는데 이 지지점이 깨져버리면 손절을 바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손절을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매도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할 때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었는데 여기가 돌파가 되니까 상승할 때도 여기서 지지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도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처분되고 나서도 잔여 물량을 팔러 갈 때도 하락을 할 때 이 부분이 세력 형님들이 돈을 많이 써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뚫리면 그다음 그곳은 나중에 지지가 된다. 굉장히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락할 때도 보면은 이런 라인들이 계속 지켜져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지짐이 깨지니까 하락이 나왔고 다시 반등을 줬을 때 이러한 전 저점 부분에서 이제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지지가 깨지면 저항으로 바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지가 됐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지지가 됐고 지지가 됐는데 이 지지가 깨져버리잖아요. 여기서 깨져버리면 나중에 올라왔을 때도 이 지지 라인은 다시 저항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 다시 올라온다면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했는데 매도를 못한 투자자분들은 본전일 때 올라간다고 상상하지 말고, 왜? 이미 여기서 다 매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로 접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올라갔을 때는 위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뚫기 힘들었던 이제 구간이었는데 여기가 돌파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 하락했을 때 지지가 되고, 그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지지가 되다가 깨지니까 저항으로 작용되는 거고요. 이런 구간은 계속 저항으로 돼서 돌파를 못하는 거죠. URD를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런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되니까 지지가 됐고요. 돌파가 되니까 지지가 됐고요. 그래서 올라갔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돌파가 되니까 나중에 한번 지지가 됐고 한 번 더 올라갔고요. 그래서 저항이 돌파를 하면 지지로 바뀌는 현상, 또는 지지가 깨지면 저항으로 바뀌는 현상들을 이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보령 메디앙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승 파동에서 이러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되니까 나중에
하락을 했죠. 지지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항 구간이 여기 부분인데 정확하게 딱 찍어주지 않고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보면은 이게 지지 라인이 있으면 지지 라인에 안 닿고 올라간 경우가 있고요. 딱 닿고 올라간 경우도 있고 깼다가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 이 지지 라인이 있으면 딱 여기다가 딱 이제 매수를 걸어놔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 정말 가는 종목 중에서는 딱 이 지지 라인을 안 지켜주고, 그러니까 닿지 않고 바로 올라간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분 차트 내용을 보시고 저점이 이렇게 지켜주는 움직임이 보이면 닿지 않아도 이렇게 미리 따셔야 되는데 이제 딱 매수를 했는데 안 닿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딱 봤는데 그 호재 강도도 너무 세고 매수세도 강할 것 같고 왠지 여기 안 닿고 올라갈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이곳에서 예를 들면은 뭐 30%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라인 지켜지는 데서 30%를 걸어 놓고 혹시나 모를까 이제 깨질 거를 대비해서 또 밑에다 40%를 걸어 놓고 이렇게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실전에서는 이제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저점이 계속 지켜지다가 나중에 깨지죠. 깨지다가는 나중에 다시 올라왔을 때는 이런 지지 라인은 이제 저항선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추천해 드리면 뭐 여기가 지지됐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해 드리는 거고, 매도 자리를 뭐 이런 데다 이제 매도 자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는 몰랐지만 저희 강의를 들어보시면 고수들은 여기다 매도를 하는구나. 왜? 지지가 깨졌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곳에 물량을 매도했으니까 더 이상 여기까지 올라오면 얘네들 본전 찾아줘야 되잖아요. 본전을. 그러니까 본전 찾아줄 이유 없다. 먹어줄 이유 없다. 이렇게 해서 세력은 이 하단부까지만 올렸다가 주가를 이렇게 하락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배웠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동의 특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추세선이 3번 지지 또는 저항받으면 다음 주가 흐름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파동은 이제 3파동이 하나의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파동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됐으면 이제 다음에 이제 파동의 형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파동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하락 파동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하락 파동도 하나, 둘, 3번 파동이 완성되면 그 다음은 이런 저항을 돌파하고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1파, 2파, 3파가 완성되니까 추세선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파, 2파, 3파가 완성이 되면서 물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뚫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저항 뚫지는 못했지만 바로 다시 이 저점이 지지가 되면서 나중에 돌파를 하게 되죠. 돌파를 하니까 큰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락을 보시면 1파, 2파, 3파가 완성되니까 이런 하단 상단 저항선이 돌파가 됐고요. 돌파가 되니까 다시 새로운 파동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1파, 2파, 3파가 완성이 되니까 3파 때 여기서 지지 받는 척 하다가 주가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추세 하단부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파, 2파, 3파가 되니까 이 하단부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깨지게 됐죠. 여기도 1파, 2파, 3파하고 돌파가 된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1파, 2파, 3파하고
이렇게 돌파가 됐죠. 이렇게 돌파가 됐죠. 그래서 여기도 상승도 1파, 2파, 3파가 완성되니까 주가가 깨져버렸죠. 이런 식으로 파동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은 파동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예시 보고 넘어갈게요. 1파, 2파, 3파 됐으니까 파동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여기도 1파, 2파, 3파 때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돌려버렸죠. 돌려버려서 여기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좋은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아까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제 파동이 1파, 2파, 3파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파동의 움직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3파가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는 강력한 매도세가 출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제 이러한 3파의 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주가는 하락으로 접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1파, 2파, 3파 이후에 이러한 저점이 지켜진다면 그 다음에는 추세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파, 2파, 3파 때 보시면 1파의 길이를 보세요. 1파의 길이는 이만큼. 자, 2파의 길이도 긴데 3파는 길이가 짧죠. 그만큼 힘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힘이 다 있다는 얘기는 이곳에서 매도세가 강력하게 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의 길이가 짧아지고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 파동의 순서가 3파째다 라고 보시면 더 이상 이런 곳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락 움직임도 보시면 1파, 2파, 3파 이후에 닫다가 이 저점을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지켜지는 움직임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돌리려는 움직임 볼 때 이런 데서 저희는 이제 매수를 들어갑니다. 매수를 들어가서 기준을 뭐 예를 들면 이런 전저점을 잡거나, 그러니까 여기 이런 저점을 손절선을 잡거나, 아니면은 여기까지 손절선을 잡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크게 먹는 거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짧게 손절을 하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파, 2파, 3파 이후에 추세선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가 되고, 이런 라인들이 지지가 돼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동의 길이가 비슷한데 여기는 좀 짧아졌고, 요 전고점 돌파 이후에 파동도 길어졌는데 여기는 전고점 이후에 상승폭이 되게 짧아졌죠. 그리고 이미 3파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런 곳은 새롭게 진입하면 안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차트 위치를 봐도 이러한 전고점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곳이에요. 왜? 와, 신고가다, 강하다, 이럴 때 안 사요. 이럴 때 안 사고 세 번째 파동에서 여기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 가장 바보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파, 2파, 3파 이후에 한 번 더 돌파를 시도하지만 돌파를 못하죠. 돌파를 못하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게 추세가 이제 하락을 하다가 상단선 돌파하고 지지를 보이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1파, 2파, 3파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고요. 1파, 2파, 3파 됐는데
추세선 여기 밑에까지 안 내려오고 요런 라인들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이런 추세 상단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으니까 여기서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파동의 특성은 주가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였을 때 그 조정 비율이 상승했던 그 비율의 최소한 반을 이탈하지 않아야, 즉 깨지 않아야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 만약에 이 절반을 훼손을 해버리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가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정말 그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이라면 이 상승폭이 있다고 치면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 지점에서 반등을 주로 줍니다. 그래서 이 2분의 1이라는 그런 숫자는 최소한 절반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보통은 상승 추세에 접어든 종목들은 3분의 2 지점에서 반등을 줘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2분의 1 지점 깨서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온다면 그 주가는 상승을 해서 전고점 깨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는,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그런 움직임을 앞으로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약에 3분의 1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짧게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양봉의 길이를 딱 체크를 하고 나누는 거죠. 3분의 2, 2분의 1, 3분의 1. 그래서 내려올 때 아무 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3분의 2 지점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고, 아니면 절반까지 내려올 때 매수를 하고, 아니면 최소한 이제 3분의 1 지점까지 매수를 하고, 만약에 3분의 1 지점까지 매수를 했다면 이게 강하게 갈 이유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 그냥 절반 정도 위치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2분의 1,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러한 움직임은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비율에 따라서 실전에서는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50%죠. 50%. 그리고 3분의 2 지점을 38.2, 그 다음에 61.8, 이 비율의 위치까지 내려왔을 때 주가가 반등하는 것을 실전에서는 정말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비율 또는 이거 황금 비율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 황금 비율은 자연에서 이제 어떤 뭐 예를 들면 달팽이라든지 뭐 파인애플이라든지 나뭇가지와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자연 현상에서 발견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자연 현상에서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비율을 신이 만든 비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이라는 별칭을 붙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문화에 많이 이 비율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술 작품이라든지 뭐 건축물, 피라미드도 이 황금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조각상들에 보면은 그 비율이 황금 비율에 맞춰서 만들어진 조각상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정말 이 부분을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주식시장은 인간이 참여하는 시장인데 이런 정확하게 이 비율의 위치에서 딱 반등이 일어나고 이럴까, 정말 신기했었는데요. 주식시장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일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황금 비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관점으로 보는 파동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상승폭이 이 캔들로 한번 그려놨고요. 그 캔들의 절반을 살짝 훼손하긴 했는데 이것이 절반을 지켜주고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반등 지점도 이 전체 이 상승폭이 이 하나의 큰 캔들이라고 보면 이 큰 캔들을 절반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이제 지켜줬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절반이 훼손이 되면은 이제 상승폭을 이어나가기가 힘들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여기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 하나의 여기 이 상승폭을 하나의 캔들이라고 본다면 이 캔들의 3분의 2 지점에서 지지가 일어났죠. 여기도 3분의 2 지점에서 반등이 일어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훼손하는 그런 액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3파 위치에서 마지막 이제 털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일단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뭐 일단 자연의 현상의 일부인 그 피보나치 비율에 따라 움직인다는 그런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반면에 주식시장은 인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연의 법칙을 이제 깨는 그런 일들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폭포를 보면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만 인간이 만든 분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주가에서 움직임도 나름의 자연의 현상처럼 어느 규칙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인간의 개입으로 불규칙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런 불규칙이 발생됐을 때는 손절하면 돼요. 왜? 여기 절반 깨지면 그냥 손절하면 돼요. 이런 대응으로 이런 불규칙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무조건 이런 불규칙이 발생했다고 이거 맞지 않잖아 100% 맞지 않잖아 이러면서 이런 자주 일어나는 현상을 무시하고 써먹지 않는다면 그거는 현명한 그런 대응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현상에 따른 피보나치 비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거를 실전에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수익을 내시는데 좀 더 이제 많은 좋은 활용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ID 보시면 상승폭의 절반을 이건 살짝 깼어요. 인위적으로 깼다가 이거 속임수인데 인위적으로 깼다가 다시 복귀를 하고 나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피보나치 비율이 실전에서 이탈되는 경우는 그냥 손절 치면 돼요. 손절 쳤다가 다시 올라오면 오히려 더 확신이 되는 거죠. 이거 속임수잖아. 이러고 나서 다시 올라왔을 때 오히려 속임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3분의 2 지점에서 반등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피보나치 비율이 실전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을 훼손하지 않으니까 올라가게 됐고요. 여기도 거의 절반 부분에서 반등이 일어났고요. 여기는 절반이 훼손되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이 이제 실전에서 나타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동의 특성. 파동은 이제 상승할 때 이제 각도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각도는 45도가 됩니다. 45도가 되고요. 60도가 되면 상승 에너지가 크다고 보실 수가 있고 30도가 되면은 45도 각도가 깨졌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가 많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데 저점 잡고 싶다 그러면 60도 추세선을 딱 그어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지점에서 지지가 나온 거 확인하면 60도에서 지지가 나오네. 그리고 그렇다면 상승 에너지가 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데서 따라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파가 나올 때까지 쭉 들고 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 60도 각도가 깨지면 이제 3파가 완성됐고 이런 60도 각도가 깨졌기 때문에 다음 지지 라인은 45도 각도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45도 각도를 그어 보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45도 각도에서 매수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쌍봉 자리까지 들고 가는 전략,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이 45도 각도가 끝나면 그 다음 각도인 30도 각도에서 반등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기다리시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각도대로 움직인 걸 그 추세선 이렇게 그어 보시면 되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런 하락 추세의 저점이 이런 각도와 만나는 것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매수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물 멀티미디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뭐 1차 상승을 보이고 나서 60도 각도를 깼어요. 깼긴 했지만 45도 각도를 지지를 해주고 다시 급등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지지는 이 60도 각도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등을 주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3파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다면 매도를 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거는 이런 45도 각도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기다려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쌍봉 자리에서.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거는 이 30도 각도인데, 이 차트에서는 30도 각도에서 기다렸는데 지지된 척 하다가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단 매수를 해보고 지지가 안 되면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는 없고 일단은 최소한으로 그래도 이런 데에서는 지지가 많이 일어났었으니까 기다려 보자, 한번 반등을 주냐 안 주나 한번 매수는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고, 만약에 내 예상과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60도 각도 부분에서 물론 여기 잠깐 깨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지만은 60도 각도의 그 추세 각도선을 이제 지지받으면서 올라갔고요. 이게 깨지니까 그 다음은 45도 각도에서 지지가 보였고요. 45도가 깨졌으면 이제는 여기 이 30도 각도에서 이제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반등을 주면 짧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왜? 45도 각도가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상승 에너지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런 추세선을 그어 보시고, 여기 이제 추세선 관점에서 봤을 때 추세선 하단부에서 샀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면은 이 추세선 상단부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실전에서 좀 더 추세선을 이용한 효율적인 매매 대응 전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UID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60도 각도를 타진 않았어요. 살짝 깨고 내려왔는데, 그리고 여기 45도 각도에서 한번 내려왔을 때 한번 반등을 크게 줬죠. 그리고 30도 각도에서도 한번 반등을 크게 줬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본다면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매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반등 줬을 때 이 추세선 상단부에서 매도를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수익폭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겠죠. 보령 메디앙스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60도 각도를 타고 가진 않았습니다. 얘는 45도 각도에서 한번 지지를 주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데를 깨고 나서 45도 각도 부분에서 반등을 보였지만 전고점까지는 올라가진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하는 척 하다가 45도 각도가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상승 추세는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파동에서 3파가 완성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60도 각도도 깨졌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살짝 반등을 먹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될 거는 이제 30도 각도에서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하단 추세선 한번 그어 보시고 상단 추세선도 그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미리 그어 본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이 상단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짧은 단기 스윙 자리 매수 지점이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파동은 세 마디로 되어 있고 상승, 하락, 횡보 파동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고요. 상승은 상승 5파 나서 하락은 3번만.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상승은 5번 하고 하락은 3번 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상승폭의 최소한 절반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은 반대가 되겠죠. 하락을 많이 하고 상승은 짧게 하고, 하락을 많이 하고 상승을 짧게 하고, 상승을 짧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과 거꾸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횡보는 상승 5번, 하락 5번, 상승 5번, 하락 5번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횡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은 3마디 완성이 되면 추세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추세가 변화를 했는데 그 변화가 이제 어느 정도 짧았기 때문에 다시 상승 추세 이어나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3마디가 완성되면은 그 파동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파동은 추세대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대를 항상 그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추세를 명확하게 좀 더 볼 수가 있고요. 매수 매도 자리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과 지지는 깨지면 역할이 변화한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항이 돌파가 되면 지지로 바뀌고 지지가 깨지면 저항으로 바뀐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조정폭의 절반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양봉이 있으면 이 양봉의 절반을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야 상승 이어나갈 수가 있고 만약에 깬다면 상승보다는 이제 짧게 하락을 하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상승 전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 샀다면 매도를 짧게 하고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는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각도는 45도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제 60도는 상승의 힘이 강하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60도 각도를 타고 올라간 게 확인이 된다면 뭐 1파나 2파 위치에서 1파나 2파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마지막 3파 때 매도하는 전략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45도가 깨진다면은 이제 상승의 추세가 꺾였다고 보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30도 그 위치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서 이제 짧게 매도하는 전략으로 사용하시면 실전에서는 좋은 매수 위치를 이제 하나 알게 되신 겁니다. 자, 이제 파동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셨고요. 좀 더 심화적인 내용들은 심화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파동 자체로 보면 이 내용이 다지만 이제 파동의 이평선과 뭐 예를 들면은 뭐 추세선 뭐 여러 가지 뭐 거래량 뭐 이런 것들 다 결합을 하려면은 여러분께서 뒤에 내용을 더 배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파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알려면 나머지 뭐 부분들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일단은 파동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론 강의 이 부분을 끝까지 다 보시고 나서 나중에 실전 내용을 보실 때는 파동의 이평선도 결합해보고 뭐 추세선 결합해보고 가로선도 결합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